단식으로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기세였던 이재명이 어제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이 퇴원 후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관심이 모아졌는데 첫 메시지는 당내 화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재명과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분명 이재명과 결이 다른 메시지를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동시에 내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같은 발언 배경의 속내는 무엇인지 잠시 후 분석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였죠. 이재명이 병원에서 21일 만에 퇴원하자마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이 과연 선거운동 현장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 언론의 관심이 참 높았었죠. 이것과 관련한 이재명의 딜레마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지연을 노리는 이재명으로서는 선거 지원 유세도 하던데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지연 요구가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 고민거리로 작용했을 테고 다른 측면에서는 섣불리 선거 전에 직접 참전했다가 패하게 되면 책임론이 직접적으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거듭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심 끝에 유세 현장에 등장한 이재명이 내놓은 첫 메시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때리기였습니다.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이날 이재명의 발언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퇴원 후 당무에 본격적으로 복귀하면서 과연 체포영장 가결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을지 아니면 그 반대로 화합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 여부였는데 이재명은 어제 일단 화합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보복과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고 인정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이 사적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와 국민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쓰여지게 하자며 그 첫 출발이 바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자 이렇게 이재명은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자 이렇게 이재명은 어제 연설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달 21일 당내 비명계 의원이 다수 이탈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친명계와 일부 강성당원들은 가결파 색출 및 징계를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어제 유세에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어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라든가 손에 손잡고 단합하자라던가 유독 당내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이재명이 당내 갈등을 진화하려 할 때 자주 써온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난 1월에도 이재명은 지지층들을 향해 우리 내부에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겠느냐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의 어제 발언이 특이할 게 없는 특별한 게 아닌 원론적 수준의 발언일 수는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당내 통합을 저해하는 가결파 의원들을 응징합시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제날 이재명의 발언이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 없다고 언급해 당내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나왔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의원들이 당대표 사퇴라든지 지도부 해체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면서 당에 부담을 주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상호 간의 인신공격이나 모욕스러운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도 잘못됐다며 의원들이 그런 행동을 할 경우 원내대표로서 제가 가진 권한을 갖고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이른바 가결파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 승리에 어떤 게 도움이 될 거냐를 놓고 판단할 것이라면서 의미심장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종합하자면 하루 사이를 두고 당 핵심인 당대표 이재명은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고 또 다른 당의 핵심인 원내대표 홍익표는 이른바 가결파에 대한
공천 학살을 예고하고 나선 것인데 이게 우연이냐라는 것이지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내세워 저렇게 야비한 정치를 하는 게 바로 이재명식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김은경 혁신위입니다. 김은경이라는 다소 정치와 동떨어져 있는 듯한 사람을 내세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친명계 일색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파를 고려하지 않겠다라며 혁신위원 7명을 발표했는데 유일한 현역 의원이 누구였냐? 바로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의 비서실장을 지낸 이해식 의원이었습니다. 또한 당외 인사 5명 중에는 대선 당시 윤형중 이재명 후보 제주선대위 공동본부장과 당 선대위에서 대통령 후보 등록을 대리했던 차지호 교수가 뽑혔고 이재명 지지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거나 팬덤은 죄가 없다며 이재명 강성 지지층을 옹호한 인물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 활동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개파 갈등이 빚어졌는데 비명계에서는 이재명이 김은경을 내세워 공천 낙사를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었습니다. 삼선 이상 중진이 비교적 많은 비명계를 겨냥해 중진에 대한 페널티를 논의한다던가 개딸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대의원제 폐지 또는 권한 축소를 김은경 혁신위가 집중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은경의 이딴 설화로 결국 김은경을 내세운 이재명의 꼼수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또한 김은경 혁신위는 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면서 이른바 1호 혁신안을 내놨지만 결국 의총에서 추인이 불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논란에서 이재명은 쏙 빠져 있었는데 결국 김은경을 내세워 당이 엄청나게 혁신이 되고 있는 것처럼 연출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재명은 정청래 등 친명 지도부를 앞세워 나중에 있을지 모를 대비책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의 어떤 단서를 다뤄놨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말이었죠. 어쨌든 이재명의 정치 스타일을 보면 누군가를 앞세워 곤란한 일을 대신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다른 신뢰로 개딸들을 들 수가 있겠죠. 이재명 본인은 겉으로는 팬덤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개딸을 키우고 그 영향력을 한껏 이용하는 것 또한 이재명이 보이고 있는 이중적 모습입니다. 따라서 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손에 피를 대신 묻힐 사람, 즉 이재명 본인은 지속적으로 당내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비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을 실행할 이른바 행동대장과 칼잡이들을 포진시켜서 역할 분담을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어제 이재명, 홍익표 이 두 사람의 상반된 발언에서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청래, 박찬대, 홍익표 같은 친명을 내세워 개딸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 속에서 비명계를 겁박도는 몰아내기 위한 발언들을 쏟아낼 테고 이에 이재명은 당내 통합을 강조하면서 몇 번 만류하는 척은 하겠지만 결국 이게 당심이라면서 마치 본인도 어찌할 수 없었다, 말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연기를 할 사람이 바로 이재명인 것입니다. 자, 이런 잔꾀에 능한 이재명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지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과정에서 비명계가 가결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결국 좌파 판사 유창훈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걸린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의 분열을 넘어 분당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이 현실화된다면 비명계는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할까요? 정치의 속성상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춧가루를 뿌린다던가 다른 세력과 연대를 한다던가 또한 교섭단체 20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당 창당을 고려해 본다던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개파 갈등과 분열은 이재명이 감방에 가지 않는 한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내년 총선에서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